자, 시장의 하락 원인을 좀 보자고요, 우리가. 자, 흐름이 좀 세 가지예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모대출의 환매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블랙스톤이나 뭐 이제 이런 큰 펀드사가 있어요. 그죠? 미국에 이런 뭐 큰 펀드사가 있는데 그 펀드사에다가 이 고객들이 내 돈을 좀 돌려달라. 왜냐면 돈을 맡겨놓잖아요. 펀드사에. 근데 내 돈 내놔라. 이렇게 요청이 좀 쏟아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빅테크들이 빚을 잔뜩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를 또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생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서 이제 시중에 풀린 돈, 이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부터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 전 세계적으로 뭐가 열풍이었죠? 이 반도체가 열풍이에요, 반도체가. 그죠? 자, 요거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직접적인 좀 방아쇠가 된 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브로드컴의 실적, 두 번째는 진짜 범인. 예. 자, 브로드컴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뭐 마이너스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트집을 잡은 게 뭐냐면 AI 반도체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총 이익률 있죠. 이 마진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이런 악재 가지고 시장이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안 빠져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게 빠졌어요, 사실 미국도. 그래서 오늘도 제가 봤을 때 미국장에 있는 종목들은 정말 사모으기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쉬어갈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증시 빠지는 것도 그렇고 미국장이 지지부진했던 부분들도 그렇고 시장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좀 빠지는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작은 악재 하나에도 굉장히 좀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 참 이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좀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똑같다. 그래서 오른쪽 요 사모대출 환매 이게 이제 진짜인데, 사모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은행 말고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업체들 실적이 좀 시원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야, 불안하니까 사모펀드 너네가 AI 그 기업들한테 빌려준 돈 빼서 내 돈 내놔라. 빨리 내놔라. 지금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환매를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블랙스톤이에요. 약 10% 금액으로 44억 원 달러 정도 환매 요청이 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다 돌려주냐. 우리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환매를 5%로 제한을 겁니다. 5%로. 이게 왜 무서운 거냐? 돈을 다 못 빼준다라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 퍼지는 순간 증폭감이 불안감이 이제 증폭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새로 이제 돈을 빌려줄 때 할인율을 더 키우겠죠. 그리고 심사를 더 빡빡하게 하고 금리랑 수수료를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가 되냐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데 이 비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브로드컴 실적보다 훨씬 더 큰 악재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악재도 사실 작년 9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이거는 이 환매 요청 자체가. 그래서 시장을 흔든 거는 진짜는 이건데 뭐 새롭게 나온 악재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왜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는 게 그런 문제냐. 우리가 보면은 왼쪽에 이제 숫자를 제가 좀 적어놨어요. 150조 원이라고 적어놨죠. 자, 이게 뭐냐면은 약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메타, 알파벳, 뭐 마이크로소프트 딱 이 세 기업이 올해 늘린 빚의 규모만 이 150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빅테크들이 AI에 투자를 하느라고 돈을 엄청나게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빚을 다 늘려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흐름을 좀 적어놨는데, 자, AI 투자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겠죠. 두 번째는 빚이 잔뜩 쌓인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투자여력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동안 빅테크들이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었죠. 남들이 다 투자를 하니까 나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무한 투자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금 비용이 비싸지면 이 게임이 멈출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러면 투자에 수혜를 봤던 게 반도체였잖아요. 얘네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근데 이제는 투자가 둔화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급락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빚을 지고 있죠. 근데 투자가 둔화되는 게 우려되고, 반도체가 그래서 하락을 하는 그런 고리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면 반도체의 호황은 끝났는가?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반도체의 호황은 끝났는가?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장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전혀 이 반도체의 호황은 끝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는 로봇도 나올 것이고, 우리가 뭐 로봇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더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굉장히 빠르게 좀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로봇에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가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이란에 대한 얘기도 또 조금 이따 할 건데, 유가가 지금 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좀 이제 이 판매 대수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지금 유럽 쪽에서는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유행이 한번 왔다가 지나가고 나서 캐집 현상이 왔다가 지금까지 온 건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전기차를 바꾸진 않지만 우리가 운전만 해봐도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만 해도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AI 데이터 센터나 AI에 대한 투자나 AI에 대한 발전, 이런 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니까 저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기업들이 잠시 투자를 멈출 수는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금리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돈 되는 게 AI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글을 하나 쓰더라도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도 AI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늘어났고, 편집을 하더라도 영상으로 편집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유튜브만 봐도 쇼츠나 롱폼 이런 것들만 봐도 AI로 제작한 영상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컨텐츠가.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이 부분은 절대로 투자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가 확대된다, 계속해서.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이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이것만 봤을 때는 뭐 무섭죠. 근데 이거 기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 삼성전자 20만 원 아래에서 제가 이거 기회다, 이게 마지막 버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정영방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그때 그래도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저는 미국에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거 완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지금은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국내 주식도 좋지만 미국 주식도 잘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저기 운영자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두산 로보틱스 왜 안 움직이는지. 지금은 전 종목이 단일가 매매입니다, 서킷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물가 고용 지표가 금리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현재 금리가 진짜 오를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금리가 진짜 올라? 그래서?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도 엄청 폭락했죠. 반도체 지수가 무려 10% 넘게 빠졌어요. 그 지수 대비 이제 거의 한 2배 정도 빠졌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그만큼 반도체에서 돈이 먼저, 그리고 많이 빠졌다는 뜻인데, 마이크론, 인텔, AMD 굉장히 좀 크게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 인상 확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7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고점을 뚫었어요. 시장이 금리 오른다는 쪽에 점점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시장도 많이 올라왔고, 그죠? 그다음 세 번째, 그럼 왜 금리가 오르는가? 금리는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로 결정이 된다 그랬죠, 제가. 고용과 물가. 고용이 안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실업률이 4.3%로 안정적으로 나왔고요. 고용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고용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임금이 다시 오르는 추세예요, 미국은. 그래서 고용이 탄탄하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올릴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박스를 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4.8로 여전히 높고, 개인 소비 지출, PC도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21년 때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이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에너지, 반도체, 농업에서 올라가는 물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다는 겁니다, 이게. 자, 에너지, 우리 필수입니다. 반도체 필수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농업 필수입니다. 부동산 필수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금리 인상은 곧 유동성에 대한 축소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제일 많이 오른 종목부터 빠져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었다라 그러면 아마 부동산 값이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훨씬 더 많이 폭락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도 올라가기 지금 쉽지가 않아요. 분양도 쉽지가 않겠죠, 이러면.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뿌리는 그럼 뭐냐? 자, 물가의 주범은 뭐예요? 결국에 가장 큰 범위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나프타, 뭐 가솔린 이런 제품의 가격이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에너지 물가의 근본적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 뭐예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도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변수예요. 이란 전쟁 종전 이슈입니다. 지금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지는 국면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란과의 종전 혹은 휴전 이슈가 딱 나오면 순간 시장은 진짜로 V자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뭐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 버려요, 시장이. 그래서 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냐? 유가가 잡히면, 유가가 하락을 하면 물가가 잡히죠. 물가가 잡히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면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씨, 또 이란 얘기야 하면서 시장이 내성이 생겼었어요, 이거에. 그러니까 이란 얘기가 나와도, 이란 전쟁 얘기가 나와도 시장이 변수가 없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이게 실질적으로 직접 경제 지표에 찍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뉴스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뉴스가 돼버렸다, 이번에는. 그래서 반등의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뉴스가, 자, 보면은 오늘은 진짜 그 곡소리가 절로 나오는 시장이네, 그죠? 그러니까 참 이 리딩이 참 중요합니다. 최근에 매수하라고 막 추천 많이 했을 텐데, 전문가들이. 우리는 거진 2주를 매수를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으니.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뉴스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요거 아침에 이제 제가 올려드렸지만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죠. 원래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네타냐후예요. 이란에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어요, 전쟁을. 그리고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한 거고. 근데 지금은 이 네타냐후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이 또라이놈.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란을 즉시 타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이 욕을 한 바가지 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한테 욕을 한 바가지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전쟁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겠죠. 제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당장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해 보복하지 말라. 그냥 본인이 이제 11월달 중간 선거 있어서 제가 그랬죠. 11월 전에 전쟁 끝내야 돼요, 이 사람은. 중간 선거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보복에 나선다면 300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중동의 이제 장기적 충돌 가능성을 좀 우려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이란 공습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일단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뉴스가 좀 나오면서 조금 더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심이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근데 저렇게 이제 미국이 대놓고 말리는 거 보니까 강경하게 미국이 말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고 나갈 수 없겠죠. 밀고 나갈 수 없어요, 이란도. 저 이스라엘도.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적어놨죠. 국익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예요. 거의 140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 유동성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탁금이니까. 대기자금이에요, 대기자금. 대기자금이 여전히 많이 쌓여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되면 V자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실탄, V자 반등, 그 이상의 이 시장 상승이 나올 수 있게끔 실탄이 굉장히 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오른쪽을 좀 보면은 ETF 쪽은 지금 증가세가 둔화가 됐어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ETF 쪽으로 돈이 확 쏠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ETF 쪽에 자금 유입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즉 이건 무슨 얘기냐?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ETF 쪽. 그 좋은 거예요,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그냥 일반적인 주식에는 굉장히 좀 좋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표로 제가 좀 정리를 좀 몇 개 해봤는데,
첫 번째, 금융투자랑 운영사입니다. 운영사, ETF 운영사. 최근까지 계속 사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나갔어. 얘네들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수가 사실 개인 자금으로 좀 이루어져 있었던 거라서 전환되는 게 이제 불안하다. 그러니까 ETF 쪽은 좀 올라가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연기금하고 외국인하고 은행 보험도 이쪽은 다 팔고 있어요. ETF 쪽은. 한마디로 ETF 쪽 주가는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쪽으로 돌아와요 지금 자금이? 외국인 자금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날 보셨다시피 외국인은 뭐 그 전부터 들어오고 있었지만 코스닥 쪽을 매수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왜냐면 코스닥에 있는 이 소부장이나 중수형주들이 저렴하다라고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얘네들. 왜냐면 ETF는 당연히 삼성전자 ETF, SK하이닉스 ETF다 보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한, 또 많이 빠진 최근에 이 코스닥 쪽 ETF,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코스닥 쪽 주식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자, 세 번째, 자 개인 예탁금이 139조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 139조가 어디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우리 여기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우리 회원분들도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 단기 대피처는요, 사실 은행하고 보험주입니다. 근데 우리 정의원방은 또 은행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은행주하고 보험주 들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이쪽이 보통은 이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게 이 두 개인데, 두 개 업종인데,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이거 지난주에 얘기하긴 했죠, 제가. 근데 올라가진 않더라. 뭐 반등은 나왔네요, 그죠? 쭉 뺐다가. 그 다음에 뭐 KB금융,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화생명,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보험주들. 한화생명도 올라가고 있네, 그죠? 그래서 그나마 보험주들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저가 매수 후보는 여전히 저는 그래요. 반도체다.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로봇, 2차전지 뭐 안 필요한 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반도체가. 근데 지금의 이 하락은 오히려 이 반도체를 매수하기에는 너무나도 제가 봤을 때는 기회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그래서 이거는 뻔하죠. 금리가 안정되는 추이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라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그 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금리만 잡혀도, 그러니까 금리가 잡힌다라는 거는 금리 인상 얘기가 좀 들어가야 돼요. 금리가 잡히면 반도체는 그동안 많이 빠진 만큼 급격하게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급락할 때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오늘도 얘기하지만 분할로 나눠서 삼는 그런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지금. 저는 또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제가. 반도체. 오늘 우리 정의원방은 결국에 실탄을 들고 있었던 거를 반도체 또 들어갔습니다. 오늘 분할 매수 오늘 들어갔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매수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들어갔어요.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는 거. 자, 세 번째, 이제 바이오 조선 전략. 아까 말씀드린 이란 종전이나 휴전 가능성이 좀 커지면 그 139조의 예탁금이 이쪽 섹터로도 이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하고 전력 쪽은 뭐 여전히 좋고, 조선은 최근에 제가 추천드린 거 있죠. 저금식으로 매수하라고. 삼성중공업. 얘가 좋다 그랬죠 제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적금식으로 이제 공략 가능하다 이런 거. 너무 좋다. 중장기 투자하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뭐 삼성중공업 여전히 오늘도 그렇게 크게 뭐 하락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삼성중공업은 분석 다 해드렸는데 아직 유튜브에 안 올렸는데, 이건 조만간에 또 유튜브에 분석해서 올려놓을게요 제가. 해상데이터센터 얘기를 좀 드렸죠. 해상데이터센터.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길게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려봤는데 딱 세 줄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 금리, 그러니까 이번 시장의 급락은 진짜 원인은 브로드컴이 아니라 사모대출 환매 급증,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유동성에 대한 축소로 이어지면서 연쇄가 됐다. 그리고 전쟁 이슈. 두 번째, 인플레이션의 뿌리는 에너지, 그 뿌리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이란 종전 이슈가 나오면 시장은 말도 안 되는 또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세 번째, 단기엔 은행, 보험으로 좀 대피를 할 수는 있다. 금리가 안정되면 반도체의 분할 매수. 근데 저는 오늘부터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9조 예탁금의 행방이 다음 장세를 좀 가르게 된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 세 개만 좀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충분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반도체,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폭락에 대한 부분들과 그러면 언제쯤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자료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다음번에 더 좋은 뭐 자료나 이런 것들로 또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런 안 좋은 얘기 말고.
자, 아무튼 오늘 이 강의 영상은 여기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이제 고생하셨어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영상 하단 쪽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정의원 상담 링크와 무료 커뮤니티 링크가 있으니 무료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정의원 서비스는 또 가격 혜택도 있으니 매매에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영상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